안녕하세요. 인생사연 극장TV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49년을 함께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주인공은 72세의 김영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박순희 할머니. 이 두 분은 대학교 1학년 때 만나 지금까지 함께해온 부부입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활기차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죠. 두 분은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순희 할머니가 열쇠를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가스레인지를 끄는 걸 깜빡하는 일이 가끔 생겼죠. 영수 할아버지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요즘 깜빡깜빡하는 일이 좀 있네요. 순희 할머니도 처음에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요.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순희 할머니가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기 시작했고 가끔은 방금 전에 한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은 카페에서 단골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당황하는 일도 있었죠. 30년 넘게 알고 지낸 이웃 아주머니의 이름을 갑자기 떠올리지 못하는 순희 할머니를 보며 영수 할아버지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영수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순희 할머니는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괜찮다고요. 순희 할머니는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성격이었던 그녀에게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죠.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의 걱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희 할머니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는데 화장실에 가려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40년 넘게 살아온 집에서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영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희야,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꼭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나도 같이 검사 받을 테니까 우리 함께 가요. 영수 할아버지는 아내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도 함께 검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순희 할머니도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마지못해 동의했죠. 병원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영수 할아버지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초기 단계라는 진단이었죠.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초기 단계이지만 앞으로 증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완전한 치료는 어렵습니다. 가족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 순간 진료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순희 할머니는 멍하니 의사를 바라보고 있었고 영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희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여보, 저 정말 치매에 걸린 건가요?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순희야. 우리 함께 이겨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자신이 과연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순이 할머니의 상태는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최근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오래된 기억들까지 사라지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손님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단골로 카페를 찾던 분들의 이름을 하나둘씩 잊어가기 시작했죠. 영수 할아버지는 아내 대신 손님들을 맞이하며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양해 부탁드려요. 단골 손님들은 모두 이해한다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지만 영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날마다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은 순이 할머니가 영수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낯선 사람이 침실에 있다며 겁을 먹고 소리를 지른 것이죠. 당신 누구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49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순간 영수 할아버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영수예요, 순이 씨. 순이 씨의 남편이에요. 괜찮으니까 놀라지 마세요. 다행히 잠시 후 순이 할머니는 다시 남편을 알아보았지만 이런 일들이 점점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밤이었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밤중에 일어나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 일이 생겼죠. 자신의 집이 아니라며 집에 가야 한다고 우기는 것이었습니다. 저 집에 가야 해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순이 할머니의 어머니는 이미 1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아직도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자신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죠. 영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달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순이야, 지금은 밤이니까 내일 가자. 어머니께서도 지금은 주무시고 계실 거야. 때로는 아내와 함께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한 바퀴 돌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순이 할머니는 집에 다녀왔다며 만족해하곤 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영수 할아버지는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 아내가 일어나서 나갈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했거든요.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아내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버텨나갔습니다. 카페 운영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순이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영수 할아버지는 카페 문을 열지 못하는 날이 늘어갔죠. 결국 몇 달 후에는 카페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안해요, 순이야. 내가 당신을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영수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이미 카페가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순이 할머니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잊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했던 추억들, 자녀들의 이름, 심지어는 자신의 이름까지도 가끔 기억하지 못했죠. 어느 날 순이 할머니가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예요?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를 보며 영수 할아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는 울 수 없었죠. 화장실에 들어가서 혼자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순이 할머니가 다른 모든 것을 잊어갔지만 유독 젊은 시절의 기억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영수 할아버지와 처음 만났던 대학교 시절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영수 씨, 오늘 수업 들으러 가요. 순이 할머니는 가끔 자신이 다시 대학생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를 연인이 아닌 같은과 선배 정도로 기억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점차 아내의 기억에 맞춰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순희 씨. 우리 함께 가요. 아내가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웃들은 영수 할아버지에게 요양원에 아내를 맡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언했습니다. 영수 씨, 이제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드실 거예요. 좋은 요양원들이 많이 있어요. 전문 간병인들이 있어서 훨씬 체계적으로 돌봐줄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의 조언은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 혼자서 치매 환자를 돌보기에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습니다. 제가 돌볼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이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하자고 약속했는데 이런 때일수록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갔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가지 못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영수 할아버지는 24시간 내내 아내를 돌봐야 했습니다. 잠시라도 눈을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랐거든요. 실제로 며칠 전에는 영수 할아버지가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순이 할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그 위에 플라스틱 그릇을 올려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조금 더 늦게 발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그날 밤 영수 할아버지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내가 순이를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72세의 노인이 치매 환자를 혼자 돌보기에는 너무 벅찼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해시태그 눈물주의 치매에 걸린 아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사랑 -2부.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가 잠깐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순이 할머니가 집을 나선 것이었죠. 평소보다 깊게 잠들어 있는 것 같아서 안심하고 나갔는데 1시간 만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순이야. 영수 할아버지는 집 안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순이 할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서야 아내가 밖으로 나간 것을 알았죠. 급하게 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추위에 떨면서 동네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순이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70 정도 되는 할머니 한 분 못 보셨나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순이 할머니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 할아버지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이런 추위에 얇은 잠옷만 입고 나간 아내가 어디에 있을지, 무사하기는 할지 걱정이 앞섰거든요. 결국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내가 치매를 앓고 있는데 집을 나간 후 연락이 안 됩니다. 경찰관들이 수색에 나섰고 이웃들도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도록 순이 할머니를 찾지 못했죠. 영수 할아버지는 하루 종일 거리를 헤매며 아내를 찾아다녔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목소리는 쉬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서 10km 떨어진 공원 벤치에서 순이 할머니를 발견했다는 소식이었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심한 감기에 걸려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영수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있는 아내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영수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을 만진다며 손을 뿌리쳤죠. 의사는 영수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서 돌보시기에는 위험한 단계입니다.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제야 영수 할아버지도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아내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며칠 후 영수 할아버지는 집 근처의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시설도 깔끔하고 직원들도 친절해 보였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간병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정말 이게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순이 할머니를 요양원에 입원시키는 날, 영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순이야, 잠깐 여기서 쉬고 있어. 내가 매일 보러 올게. 약속할게. 순이 할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영수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 할아버지는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49년 동안 늘 함께했던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나 조용하고 쓸쓸했죠. 약속대로 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순이 할머니가 영수 할아버지를 보고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의 반응은 점점 무덤덤해졌죠. 어느 날은 순이 할머니가 영수 할아버지를 보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그 순간 영수 할아버지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침내 아내가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었죠. 저는 영수예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수요? 저는 영수라는 사람을 모르는데요. 순이 할머니는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수 할아버지에게는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아내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은 아내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순이 씨. 저는 영수입니다. 순이 씨 친구예요. 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자신을 소개하며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가끔은 순이 할머니가 웃음을 보이기도 했죠. 영수 씨는 참 친절하네요. 매일 와주시고. 비록 기억은 하지 못하지만 순이 할머니도 영수 할아버지의 따뜻함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순이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급하게 달려간 영수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아내를 보았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침대 옆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나야. 영수야. 내 목소리 들리지? 하지만 순이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영수 할아버지는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모든 말들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우리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너무 예뻐서 말도 제대로 못 걸었었는데 그때 내가 먼저 웃어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 결혼할 때도 아이들 낳을 때도 힘들 때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웠어, 순이야. 치매에 걸려서도 끝까지 함께해줘서 고마워. 비록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평생 당신을 기억할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순이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영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영수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내가 자신을 알아본 것이었죠. 순이야, 나를 기억하는 거야? 순이 할머니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아니야, 순이야. 괜찮아. 이렇게 다시 나를 알아봐줘서 정말 고마워. 순이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 할아버지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사랑해요, 여보. 평생 고마웠어요. 그것이 순이 할머니가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 할머니는 영수 할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영수 할아버지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자신을 알아봐준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뿐이었거든요.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주었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들, 이웃들, 요양원 직원들까지 모두들 순이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영수 할아버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정말 행복하셨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할아버지가 곁에 계셨으니까요. 요양원 간병사의 말에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후 영수 할아버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49년 동안 함께했던 소중한 추억들이 마음속에 가득했거든요. 매일 아침 영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서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순이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오후에는 공원에 산책을 나갈 거야. 내가 좋아했던 코스모스가 피었더라. 그리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부터 최근까지의 사진들을 보면서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 좋은 일도 많았고, 힘든 일도 많았고, 하지만 당신과 함께여서 모든 게 행복했어. 어느 날 영수 할아버지는 예전에 운영했던 카페 자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곳에서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예전 단골 손님을 만났습니다. 어머, 사장님, 안녕하세요. 사모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어머, 정말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그분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죠. 사장님, 그때 사모님 많이 편찮으시다고 하셨는데 끝까지 돌봐드렸겠네요. 네, 그렇게 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분의 말을 듣고 나니 영수 할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냈다는 것에 작은 뿌듯함을 느꼈죠. 집으로 돌아온 영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순이야, 나 잘했지? 끝까지 당신 곁에 있었잖아. 비록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날 밤 영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순이 할머니를 만났거든요. 꿈속의 순이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몇 달 후 영수 할아버지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도 아내가 치매에 걸렸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영수 할아버지의 경험담을 들은 사람들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버티셨나요? 누군가가 물었을 때 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진짜 사랑은 상대방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아프고 힘들어도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내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죠. 순이야, 오늘 치매 가족 모임에서 새로 오신 분이 계셨어. 그분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우리 이야기를 해줬더니 조금 위로가 되는 것 같더라고. 당신이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싶어. 당신 덕분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 고마워, 순이야.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이 마치 순이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영수 할아버지는 집을 정리하다가 순이 할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에 쓴 일기였죠.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영수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혹시 내가 정말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무서워서 병원에 가기 싫지만 영수를 더 걱정시킬 수는 없겠다. 만약 정말 치매라면 영수에게 너무 미안할 것 같다. 평생 나를 사랑해준 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래도 영수라면 끝까지 함께 해줄 거라고 믿는다. 그게 우리의 사랑이니까. 일기를 읽은 영수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내도 자신만큼 두려워했고 미안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믿어줬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순이야, 나도 당신을 믿었어. 병이 당신을 변하게 했지만 당신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마지막에 나를 알아봐 준 것도 그 사랑 때문이었을 거야. 지금 영수 할아버지는 74세입니다. 건강하게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죠. 가끔 자녀들이 재혼을 권하기도 하지만 영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나에게는 순이 하나로도 충분해. 평생 그 사람 하나만 사랑하며 살 거야. 요즘 영수 할아버지의 가장 큰 기쁨은 치매 가족 모임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입니다. 절망에 빠진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해요. 영수 할아버지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어느 날 저녁 영수 할아버지는 순이 할머니와 자주 산책했던 공원을 혼자 걸었습니다. 해질녘의 공원은 평화로웠고 마치 아내가 옆에서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야, 우리 참 행복했지? 49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 시간 동안 진짜 사랑이 뭔지 배웠어. 사랑은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일수록 더 꽉 잡아주는 거였어. 당신이 나를 잊어버렸을 때도 나는 당신을 더 사랑했어. 그게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아. 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영수 할아버지는 마음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당신 곁으로 갈 때까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살겠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착하게 살겠어. 그때까지 기다려줘, 순이야. 바람이 불어와 영수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순이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영수 할아버지는 아내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져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영수 할아버지와 순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답을 보여줍니다. 사랑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죠. 비록 순이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야기는 오늘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영수 할아버지와 순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